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주말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도튜브가 올해 2021년 국내의 대형 차종 시장에 포드가 상당히 공격적인 행보를 시리즈로 다루고 있는데요. 올해 출시를 하는 포드의 6개의 신차 중 도도튜브 영상에서 브론코를 6번, 뉴포드 익스페디션을 2번, 포드 레인저 와일드 트랙 랩터를 1번, 그리고 남은 것은 뉴 익스플로러 플래티넘과 링컨 내비게이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SUV계의 S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고급 끝판왕 풀사이즈 SUV 링컨 내비게이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링컨 내비게이터의 역사는 1997년 7월에 첫 출시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리 긴 역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와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가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풀사이즈 럭셔리 SUV의 전쟁의 서막이 시작된 거죠. 사실 국내 소비자분들에게 풀사이즈 럭셔리 SUV는 캐딜락의 에스컬레이드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크기부터 예사롭지 않은 풍채에서 뿜어져 나오는 포스는 에스컬레이드 못지않은 압도감을 주고 있는데요. 거대한 그릴과 LED 헤드램프는 마치 롤스로이스가 생각나는 디자인이기도 하죠. 심플한 디자인이지만 고급미는 크롬 포인트들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크롬이 좀 많이 들어가긴 했죠. 하지만 크롬이 화려한 디자인에 더했더라면 크롬을 덕지덕지 했다라는 평하겠지만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에 더해지니 더욱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는 장점이 되기도 하네요.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링컨 내비게이터의 시그니처는 이 거대한 크롬 그릴이 아닌가 싶은데요. 링컨만의 십자가 엠블럼이 중앙에 자리 잡고 그릴의 세부 디자인 역시 그 엠블럼을 형상화한 모습으로 망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릴에서도 압도적인 전면의 힘이 느껴지는데요. 또 하나 링컨의 내비게이터의 시그니처는 바로 링컨 웰컴 등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큰 링컨 엠블럼이 웰컴 기능으로 탑승자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웰컴 등조차 럭셔리함이 느껴지죠? 휠 디자인 역시 시그니처인데요. 마치 항공기의 엔진 터빈을 닮은 모습은 정차 중이나 주행 중에도 내비게이터의 측면 존재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후면부는 전면에 비해 상당히 올드한 느낌이 나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모습은 박시한 모습입니다. 보통의 풀사이즈 SUV들은 최대의 공간 확보를 위해 이런 박시한 모습을 선호하지만 일자로 이어지는 테일램프는 요새 트렌드라고는 하지만 너무나 각져 보이는 테일램프 디자인과 링컨 레터링 아래로 가운데로 일직선으로 있는 크롬바는 약간 아재 느낌이 드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내비게이터가 만약 풀체인지 된다면 전면은 그대로 계승하고 리어 쪽만 이쁘게 바꿔도 더 대박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올해 링컨 내비게이터가 도입되면 에스컬레이드와 경쟁하게 될 텐데요. 풀사이즈 럭셔리 SUV답게 전장은 5344mm, 전폭 2123mm, 전고 1940mm, 휠 베이스는 무려 3111mm의 재원을 자랑합니다. 요새 풀사이즈 SUV를 많이 리뷰하다 보니 5m가 넘는 전장을 얘기할 때도 이젠 놀랍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이 5344mm가 어디서 많이 본 전장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5330mm의 포드 익스페디션과 거의 유사한 전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링컨 내비게이터는 포드 익스페디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에스컬레이드의 전장은 5180mm로 내비게이터가 164mm나 더 기네요. 마치 익스페디션과 타워의 크기 경쟁 2탄 같은 느낌이죠. 물론 링컨 내비게이터와 에스컬레이드 역시 롱바디 모델이 존재합니다. 국내 출시가 예상되는 파워트레인은 3.5리터 터보차저 엔진으로 10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최대 출력 450마력, 최대 토크 70.5의 힘을 자랑하고 있고요. 후륜 구동 기반 상시 사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드라이브 모듈은 총 5가지로 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서스펜션을 적용하여 다양한 도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본인만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누가 뭐래도 내비게이터의 가장 큰 장점은 4톤 이상의 견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견인력이 3톤에 달하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더보다도 훨씬 뛰어난 능력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카라반을 끌 때에는 이 내비게이터의 장점이 더욱더 부각될 것 같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2017년 출시 모델이라 조금은 풀사이즈 럭셔리 SUV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올드한 느낌이 들죠. 12.3인치 풀 디지털 클러스터와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변화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중앙 디스플레이의 저 베젤 두께는 뭘까요? 마치 1세대 태블릿 PC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죠. 베젤 크기만 줄여도 훨씬 나아 보일 텐데요. 저건 아무래도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센터 패시아보다는 센터 터널 쪽이 좀 더 럭셔리해 보이는데요.
센터 콘솔은 우드 느낌의 나무 소재로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어 너브가 어디를 갔죠? 보이질 않는데요. 바로 공조기 아래 토글 버튼이 보이죠? 바로 이 토글 버튼이 변속기인데요. 처음 링컨 내비게이터를 타시는 분들은 변속기를 찾느라 당황하실 것 같습니다. 보기에도 생각보다 조작이 직관적이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크기도 너무 작아서 변속하러 손으로 누르다가 옆에 버튼을 자칫 잘못 누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1열 실내 인테리어는 가죽 소재 마감과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으로 고급스러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트는 따로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세심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SUV계의 S클래스가 맞는데요. 후석 실내 구성은 2열 독립 시트이지만 가운데 통로는 없습니다. 바로 2열 센터 콘솔용 암레스트가 럭셔리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3열도 3m가 넘는 휠 베이스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3열 전동 리클라이닝 기능이 존재합니다. 파노라마 선루프를 통해 개방감 있는 하늘도 느낄 수 있고요. 럭셔리 SUV답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 이탈 방지, ISG 기능, 오토 홀드, 액티브 파크 어시스트, 핸드프리, 리프트 게이트, 고스트 클로징 등 다양한 편의 안전 사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큰 차량답게 연비는 감안해야겠지만 고속이 9.2km, 도심이 6.8km로 나름 선박한 연비네요. 내비게이터의 9인승 같은 경우는 국내 도입 시 9인승 승인 차량의 경우로 6인 이상 탑승 시 버스 전용 차로 이용이 가능하고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도 72,055달러부터 최상위 블랙 라벨은 93,705달러로 1억이 훌쩍 넘는 차량입니다. 아마도 국내 정식 도입이 된다면 1억 2천에서 3천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은 포드가 올해 2021년 6종의 대형 차량 투입 계획을 밝히면서 국내 대형 차종들의 전쟁의 서막을 알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풀사이즈 럭셔리 SUV 링컨 내비게이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Never knew a moment could feel so right. Could slow down time like this. Everything I needed is in your eyes and in your mind. Maybe it's crazy to fall so soon. Give it all to you. Hey, hey. But I don't care what they say. Please promise me you'll stay. 'Cause I'm not going anywhere.